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 또 한번 깔끔하게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0.3% 상승, 코스닥은 0.2% 하락으로 또이또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등락 종목도 상승이랑 하락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그냥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아쉬움 있는 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야, 그래서 이번 주도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 한 1% 정도 오르고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 응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다시 쭉 떨어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늘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매도는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개인은 3,400억 매도, 외국인이 3,300억 온전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92억 매수로 완벽하게 눈치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600억 이상 사던 연기금은 장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79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오늘 코스피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오늘 외국인이 7천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12시가 지나면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매도를 해 결국은 3천억 매수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인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치 보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이번 주 증시도 박스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헝다 사태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부채 한도 발 셧다운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악재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하지만 기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결국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도 있겠죠. 최근 들어 약세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강세장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또 강세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할 거는 버티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 환율을 보자면은 1177원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눈치 보기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니케이, 보합,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항생은 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개인은 무엇을 샀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곧버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7%나 하락했네요. 그리고 현대차, LNF, 셀트리온, 카카오, 포스코, LG전자, NC소프트, 바이오플러스를 매수합니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이오플러스 상장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그런 흐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때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리분들 중에서는 미래를 보고 매수하신 건 괜찮지만 하지만 단기적인 단타 때문에 매수하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C, 에코프로비엠, 대한항공, 두산퓨얼셀, 페노션, 삼성 SDI, 카카오뱅크, HMM. 자, 특징이 완벽하게 있네요. 반도체, 2차전지, 해운.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은 무엇을 샀는가? LG화학, 크래프톤, SOL, 삼성전기, SK텔레콤, 하이브, 스튜디오드래곤, 현대중공업, LG노텍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도소매, 남북경협, 2차전지. 봤던 거 또 보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남북경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연이은 담화에 남북경협주가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신원이 오늘 또 14%나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 3,545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난티도 8% 상승, 세명전기도 24%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참고로 대북주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DMG,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비료, 농약, 가스관 이런 것들도 다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류에 관련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러한 뉴스가 있죠. 영국에서 주소에 가도 기름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광경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광경이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올 겨울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고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도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러한 뉴스에 관련돼서 중앙에너비스 오늘 12% 급등, 그리고 SO일도 3.8% 상승, 흥구석유도 6%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SO일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매번 거의 고정이네요. SKC 7% 상승. 자, SKC가 2차전지용 음극재와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장중 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성 14% 급등,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13% 급등. 다음으로 포스코 케미칼 5% 상승, 솔루스 첨단 소재 6% 상승. 자, 2차전지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기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2차전지가 쭉쭉 올랐는데 그 말은 환경에 관련된 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휴캠스 5% 상승, 유니드 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날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한다는 거, 이 부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친환경이죠. 두산 퓨얼셀 6%나 상승합니다. 국내 최초 수소 연료전지를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성 ENG 오늘 10%나 상승합니다. 자, 이 기업을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이랑 올해 초에 많이 핫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동형 음압병동, 여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신성 ENG가 해외 조달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신성 ENG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형 음압병동 MCM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쭉쭉 올라갑니다. 오늘 최고가 199,500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기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쿠키런 킹덤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미국 현지에서 매출 6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3배나 넘게 오른 데브 시스터즈,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러한 생각은 한 달 전에 가격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내가 데브 시스터즈 진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은 야 이거 그냥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꼭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기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0% 오르는 거는 하루에 2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페노션 5.5% 상승. 호실적 기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페노션이 뭐하는 회사인가? 벌크선에 관련된 기업인데 벌크선 운임지수 BDI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3%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오는 10월 이후에 임상 1, 2상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오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3.7% 상승. 다음입니다. SK텔레콤 3.5% 상승, SK리츠 3.6% 상승. 지난번에 SK텔레콤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MSCI 기억나시죠? 그때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할 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매수의 타임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SCI가 끝나고 나서 인적 분할 이슈가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주가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SK텔레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K텔레콤 그 다음에 SK리츠는 내일까지 주식을 사고 그 다음날까지 보유한다면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화요일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아침까지 보유한다면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5% 상승. 그리고 그 반면 쇼박스는 10%나 하락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최근 들어 미디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크게 오른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 반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모주만 체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플러스 처음에는 오르는가 싶더니 쭉 흥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빠이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모가는 31,5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32,75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근처까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청약에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플러스를 받으신 기름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했죠. 신한제 8호 스펙. 최근 들어 스펙이 정말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신한 제8호 스펙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두 개 기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 3시 40분 기준이고 아스플로 균등 0.5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례를 받으려면 약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원준을 보자면은 균등은 0.84개, 내일 되면은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비례를 받으려면은 6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내일이 되면은 크게 올라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보면은 아스플로 그리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받기 정말 힘들겠다, 이러한 경쟁률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구겠습니까? 똥손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소린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똥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기리분들 경쟁률 보고 아유 나 이거 쟤 못 받겠네 하지 마시고 한번 청약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아마도 기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를 또 이번에는 이 두 개 다 전부 다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